나는 평생을 경영 속에서 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모양으로 기억된다. 그 모양이란 결국 태도와 옷차림의 합이다. 젊을 땐 옷이 단순한 치장이라 여겼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알게 됐다. 겉모습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드러내는 언어라는 것을.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 하나, 구겨지지 않은 바지선 하나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사고의 정리가 함께 담겨 있다. 나는 회의장에서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옷차림은 상대에 대한 예의이자 나에 대한 존중이다. 단정한 복장은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하고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준다. 어깨를 펴고 구두끈을 매는 순간 마음도 함께 정돈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능력이 있으면 됐지 왜 외형이 중요합니까?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능력은 신뢰를 낳지 않는다.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태도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다. 아무리 유능해도 자세가 흐트러지고 옷이 지저분하면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멀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모를 잃는다. 피부는 처지고 머리는 휘어진다. 하지만 정갈함은 잃을 이유가 없다. 옷을 다리고 머리를 빗고 자세를 바로 세우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다. 나는 그것을 품격의 최소한이라 부른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옷에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세상은 당신의 말보다 먼저 당신의 옷을 듣는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그가 자신을 다루는 방식을 본다. 그가 입은 옷의 주름, 구두의 먼지, 눈빛의 정돈, 그 세 가지면 충분히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옷은 침묵의 언어다. 그 언어는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명확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 모든 문장이 단정한 복장 안에 숨어 있다. 나는 늘 자유를 중시했지만 자유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아무렇게나 입는 자유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정갈하게 갖추는 자유. 그게 진짜 성숙의 징표다. 회사든 사회든 남이 나를 돕고 싶게 만드는 힘은 말솜씨보다 옷차림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셔츠를 다린다. 새 옷이 아니어도 된다. 다만 깨끗하고 곱게 다려진 옷, 그리고 그 옷을 입은 나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첫 번째 혁신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옷은 천이 아니다. 하나의 신호체계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기능을 넘어 나의 위치, 직업, 책임, 그리고 욕망까지 드러낸다. 깨끗하게 정리된 옷을 입은 사람은 신뢰를 얻고 어색하게 구겨진 옷을 입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신뢰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질서를 먼저 평가하기 때문이다. 나는 해외 출장에서 늘 느꼈다. 서양의 경영자들은 명품보다 균형감을 중시했다. 색의 조화, 구두의 광택, 손목의 시계,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로 익혔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옷을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옷을 통해 자기 관리의 철학을 보여줬다. 나는 그 태도를 존경했다. 한국의 경영자들에게도 그 말을 자주 했다. 당신이 회사를 대표한다면 당신의 옷이 곧 회사의 얼굴이다. 한 임원이 값비싼 정장을 입고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옷의 브랜드가 아니라 다림질 상태를 먼저 봤다. 주름진 셔츠는 마음의 주름과 다르지 않다.
다림질이 안 된 옷을 입고 회의에 오는 건 자기 생각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는 옷이 사람의 질서를 만든다고 믿는다. 정돈된 옷차림을 하면은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사고가 명확해진다. 이 단순한 구조가 한 사람의 품격을 세운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옷을 바로 입으면 마음이 바로 선다. 물론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겉이 무너지면 속도 금세 흐트러진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옷에서 냄새가 나면 그 말의 신뢰도 함께 사라진다. 나는 이런 걸 무의식의 언어라고 부른다.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도 옷을 통해 상대의 에너지를 읽는다. 비싼 옷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새 옷보다 더 중요한 건 깨끗한 옷이다. 값비싼 옷은 남이 기억하지만 깨끗한 옷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한 벌의 셔츠라도 매일 정성껏 다리고 그 옷을 입을 때 자세를 곧게 세워라. 그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진다. 나는 인생을 경영처럼 봤다. 모든 것은 계획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 옷을 정리하는 습관, 구두를 닦는 습관, 그 작은 행동이 결국 인생의 질서를 만든다. 그리고 그 질서가 쌓이면 어느새 사람들은 당신을 품격 있는 사람이라 부르게 된다. 옷은 천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철학이 직조된 언어다. 사람은 옷을 입지만 진짜로는 옷이 사람을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얼굴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 얼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미지다. 얼굴은 타고난 것이다. 하지만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표정, 자세, 안경, 옷의 질감과 색깔,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인상을 결정한다. 그 인상은 말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에 닿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정돈된 이미지에 집착했다. 대화보다 침묵이 더 길었던 회의에서 나는 언제나 옷깃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폈다. 그 사소한 태도 하나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주었다. 이미지는 그렇게 작고 조용한 순간들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늘 강조한 것은 정제된 단순함이다. 과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은 순간의 시선을 끌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진짜 인상은 조용히 지속되는 것이다. 빛이 번쩍이는 대신 꾸준히 빛을 머금은 옷, 그런 옷이 사람의 신뢰를 만든다. 안경 하나도 중요하다. 사람은 얼굴보다 시선을 먼저 본다. 안경은 눈의 연장선이자 사고의 틀이다. 두꺼운 테를 쓴 사람은 의지가 강해 보이고 얇은 테를 쓴 사람은 세련되고 차분해 보인다. 나는 내 얼굴형에 맞는 얇은 검태 안경을 오래 사용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 전략이었다. 이미지는 우연이 아니다. 반복된 선택과 관리가 만든 결과다. 매일 옷깃을 바로 세우고 구두를 닦고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그 일상적 행위가 결국 나의 얼굴보다 더 큰 신뢰의 표정을 만든다. 한 번은 해외의 한 회장과 협상할 때였다. 그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의 말을 듣기도 전에 당신의 자세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미지는 얼굴보다 훨씬 빠르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주름은 늘어나고 머리는 빠진다. 그러나 관리된 이미지에는 나이가 없다. 정갈함, 단정함, 절제된 색감,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사람은 언제나 젊게 보인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 싸우는 가장 지적인 방법이다. 나는 얼굴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지를 다듬는다. 그건 성형이 아니라 정신의 윤리다. 정돈된 외형은 정돈된 내면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내면의 질서는 결국 사람의 인생 전체를 비춘다. 얼굴은 운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지는 선택이다. 나는 오늘도 그 선택을 반복한다. 단정한 옷, 고요한 표정, 펴진 어깨, 그것이 내가 세상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의 옷차림을 유심히 보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사람은 언제나 도와줄 만한 사람을 먼저 찾기 때문이다. 세상은 냉정하다. 도움을 받는데도 조건이 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복장이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지저분하고 불안한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는 쉽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복장은 타인을 움직이는 첫 번째 설득이다. 당신이 단정한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신호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꾼다. 한 번은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친 노인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셔츠는 깔끔했고 머리도 단정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도왔다. 그때 깨달았다. 단정한 복장은 타인의 선의를 끌어낸다.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더러워진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면 사람들은 의심부터 했을 것이다. 술에 취한 건 아닐까?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다. 우리는 외형을 통해 안전함을 판단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정갈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할 때 그의 첫 인상은 보고서가 아니라 복장이다. 깨끗한 셔츠, 정리된 구두, 단정한 머리, 이것이 신뢰의 서류다. 나는 인사평가보다 옷차림을 더 중요하게 본 적도 있다. 왜냐하면 복장은 생활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싼 옷을 사지 말고 깨끗한 옷을 다려라. 그 말의 뜻은 단순했다. 돈보다 정성이 사람을 움직인다. 다림질된 셔츠 하나가 당신의 마음가짐을 증명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타인도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준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그건 신뢰를 얻는 능력이다. 당신이 신뢰받는 복장을 하고 있다면 세상은 당신 편에 설 것이다. 위기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정갈함과 책임감을 느낀 사람에게 나타난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다. 복장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다리다. 아이, 깨끗한 옷을 입고 고든 자세로 서라. 그 한 걸음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구한다. 나는 자유를 존중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를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격식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요즘 세상은 자유로운 시대다. 옷도 편하게 입으면 되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편함을 핑계로 품격을 잃는 순간 그 사람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자유는 규율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자유롭게 입되 상황을 고려하고 자리의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세련됩니다. 회사, 모임, 식사 자리, 공식 석상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다. 그 구분을 아는 것이 바로 사회적 지능이다. 나는 신입사원 교육 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복장은 여러분의 메시지다. 그 자리에 맞는 복장은 상대에 대한 예의다. 자유는 상대의 불편함 위에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자유 속의 격식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았다. 어떤 이는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럼 옷에도 규칙이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규칙은 없다. 다만
상황에 맞는 균형감이 있다. 밝은 자리에서는 부드럽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단정하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편안하지만 정갈하게, 그 균형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를 얻는다. 나는 젊은 세대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자유보다 품격이 먼저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옷은 낡지만 태도는 남는다. 태도가 곧 사람의 격식이다. 한 번은 유럽의 한 경영자 모임에서 모두가 캐주얼한 복장으로 참석했는데 한 노랑 경영자만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회의가 끝날 무렵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그의 단정한 복장은 이 자리를 존중한다는 무언의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 진짜 자유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선택의 힘이다. 격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털이 아니다. 그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다. 옷을 입는 일은 단순하지만 깊다. 그 안에는 태도, 존중, 책임, 그리고 품격이 담겨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자유롭게 생각하되 옷만큼은 상황에 맞게 입는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보내는 신호다. 자유 속의 격식. 그것이 나를 지키고 회사를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힘이었다. 나는 수십 년간 회의실과 현장을 오가며 보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그들은 옷을 단순히 입지 않았다. 입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남자에게 수트는 갑옷이다. 자신의 긴장감과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장치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 단단한 어깨선, 광택 있는 구두,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그의 말은 자연히 무게를 얻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수트는 당신의 말보다 먼저 회의에 들어간다. 나 또한 수트를 입을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수트의 단추를 잠그면 생각이 정리되고 넥타이를 매면 호흡이 달라졌다. 옷이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경영자의 복장이란 말을 좋아했다. 그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책임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에게는 색감이 중요하다. 색은 감정의 언어이고 분위기의 힘이다. 밝은 노랑은 따뜻함을, 짙은 남색은 신뢰를, 은은한 회색은 지성을 말한다. 나는 여러 여성 임원들에게 조언했다. 색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품격 있게 다뤄라. 색은 자신감을 나타낸다. 지나치게 튀지 않지만 존재를 분명히 한다. 그 미묘한 균형이 사람의 시선을 바꾼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얼굴보다 옷의 색이 사람의 생기를 결정한다. 어두운 톤보다 한 톤 밝은 색을 선택하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달라진다. 나는 한 방송 출연에서 패널들이 모두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적이 있었다. 그때 한 여성 출연자만이 선명한 빨간 자켓을 입고 등장했다. 처음엔 조금 과해 보였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그녀에게 집중했다. 그 옷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명확히 드러낸 선언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색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나이를 거슬러 젊음을 유지한다. 색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건 하늘이 준 두 번째 언어다. 결국 남자의 수트든 여자의 색감이든 핵심은 같다.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태도와 책임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수트의 주름 하나, 색의 농도 하나가 그 사람의 정신을 말해준다. 나는 지금도 회의에 들어갈 때 넥타이를 고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의 색은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하루의 품격을 바꾼다. 수트는 남자의 언어다. 색은 여자의 언어다. 그리고 그 두 언어는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모인다. 나는 내 삶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늘 믿었다. 사람의 하루는 어떤 옷을 입느냐로 시작된다고. 아침에 아무렇게나 옷을 고르면은 그날 하루의 생각도 아무렇게나 흐른다. 그러나 셔츠 하나를 다리고 구두를 닦고 옷깃을 매만지는 순간 마음이 정돈된다. 그것이 마음의 다림질이다. 나는 경영을 인생의 거울로 보았다. 회사를 다스리는 원리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원리는 다르지 않다. 혼란스러운 조직을 정리하려면 먼저 책상을 치워야 한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옷을 정리해야 한다. 겉모습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나는 한 번도 뭐를 위해 옷을 입은 적이 없다. 나는 준비를 위해 옷을 입었다. 준비된 사람은 옷차림에서도 여유가 보인다. 급하게 입은 사람은 옷의 주름처럼 마음도 급하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내 마음은 다려져 있는가?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천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태도를 고정시키는 장치다. 무너진 자세로 입은 수트는 아무리 비싸도 값어치가 없다. 그러나 깨끗이 다린 셔츠를 입고 고개를 곧게 든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신뢰를 준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말했다. 좋은 인상은 좋은 옷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옷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정갈함은 습관이다. 그 습관은 결국 인격이 된다. 다림질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중요하지 겉은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반만 믿는다.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정갈한 옷차림은 마음의 언어다. 그건 자신에게 보내는 신뢰의 편지이기도 하다. 어떤 날은 회의보다 더 무거운 하루가 온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옷을 정갈히 입었다. 외형을 바로 세우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옷은 나를 지탱하는 방패가 된다. 나는 지금도 셔츠를 다릴 때마다 느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견딜 힘을 준다는 것을. 옷을 입는다는 건 세상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그 옷이 단정할수록 그 마음도 단단해진다. 옷은 마음이다. 다림질된 옷 하나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준다. 그 옷이 나를 만든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인생을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없던 시기에 깨달았다. 무엇은 소비에서 나오지 않는다. 관리에서 나온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옷이지만 신뢰로 얻는 건 품격이다. 사람들은 새 옷을 살 때만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새 옷보다 정리된 옷장을 더 좋아했다. 다림질된 셔츠, 잘 개어진 바지, 깔끔히 닦인 구두, 그 정돈된 풍경은 나에게 평온을 줬다. 그건 소비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관리였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비싼 옷을 살 시간에 가지고 있는 옷을 다려라. 그 말에는 철학이 담겨 있다. 소비는 순간이지만 관리의 힘은 축적된다. 당신이 옷 하나를 관리하는 태도는 곧 인생 전체를 다루는 방식과 같다. 나는 명품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브랜드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싫어했다. 진짜 명품은 태도에서 나온다. 값비싼 옷을 입어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초라하다. 반대로
오래된 옷이라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정하고 믿음직스럽다. 나는 가끔 집무실의 옷장을 직접 정리했다.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나에게 명상과 같았다. 옷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된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다린다. 이 간단한 행위 속에 인생의 원리가 숨어 있었다. 내가 경영에서 배운 것도 같다. 회사를 키우는 일은 늘 새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더 잘 관리하는 일이다. 제품, 사람, 자금, 신뢰 모두 관리해서 성장한다. 옷도 마찬가지다. 관리된 옷은 관리된 인생의 상징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순해졌다. 옷을 많이 사지 않고 오래 입을 옷만 남겼다. 대신 다림질과 보관에는 누구보다 철저했다. 구겨지지 않은 옷은 시간의 흔적조차 정리한다. 그건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정신의 규율이다. 소비는 자극을 주지만 관리는 안정을 준다. 그리고 안정된 사람만이 깊은 신뢰를 얻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누군가는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같은 옷을 자주 입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깨끗한 옷은 변하지 않는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결국 인생은 소비의 속도가 아니라 관리의 깊이로 평가된다. 관리된 삶은 언제나 단정하고 조용하다. 그 속에서 진짜 멋이 자란다. 나는 요즘 세상을 보며 자주 생각한다. 정말 자유로워졌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반바지를 입고 회의에 오기도 하고 운동화를 신은 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한다. 그 자유를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묻고 싶다. 그 자유 안에 격식이 있는가? 자유는 아름답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흐르는 자유는 금세 무질서로 바뀐다. 진짜 자유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운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나는 그것을 격식의 미학이라 불렀다. 격식이란 남을 위해 존재하는 형식이 아니다. 그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약속이다. 옷을 입을 때,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모습이 나다운가? 이 상황에 어울리는가? 그 짧은 질문 하나가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서 배운다. 그들은 자유로우면서도 자신만의 질서를 가진다. 운동화를 신더라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바지를 입더라도 구겨짐이 없다. 그 안에는 자기 표현과 책임이 공존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새로운 격식의 형태다. 과거에는 정장 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깨끗함, 절제, 그리고 진심이 새로운 격식이다. 형식보다 태도, 값보다 관리, 보여주는 것보다 지키는 것. 이것이 자유의 시대가 요구하는 미학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양복과 구두를 고집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운동화를 신는다. 하지만 그것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걷기 위함이다. 무게중심이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자유의 시대일수록 사람은 더 격식 있게 행동해야 한다. 누구나 다르게 살 수 있지만 그 다름 속에 품격이 있어야 존중받는다. 이건 사회의 법칙이자 인간의 본능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자유롭게 생각하라. 그러나 책임있게 행동하라. 그건 복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편하게 입되 정갈하게 입으라. 그 두 단어는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한다. 자유의 시대에 진짜 멋진 사람은 제멋대로 입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옷차림으로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품격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자유 속에서 격식을 지키는 사람, 그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자유로워진다. 하고 싶은 말도 입고 싶은 옷도 점점 더 자신의 취향에 맞춰간다. 그러나 그 자유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란 결국 타인과 사회의 질서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인생에서도 같은 원칙을 세웠다. 자유는 개인의 것이지만 결과는 모두의 것이다. 옷차림 하나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떻게 입느냐는 단지 당신의 취향이 아니라 당신이 속한 조직의 얼굴이 된다.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은 단정한 인상을 주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나는 수많은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복장은 당신의 태도다. 자유롭게 입되 상대를 존중하라. 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짜 품격이다. 나는 책임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을 좋아했다. 그들은 옷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지만 결코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자기 개성 속에서도 조화를 잃지 않는다. 그게 진짜 세련됨이다. 나에게 있어 옷은 늘 자기 통제의 상징이었다. 정리된 옷장은 정리된 인생과 같다. 옷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사실은 내가 수십 년간 사람을 관찰하며 얻은 결론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복장은 말이 없는 자기소개서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 책임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자유롭게 입더라도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게 하라. 그것이 인생의 품격이다. 이제 세상은 자유의 시대다. 하지만 나는 바란다. 그 자유가 가벼움이 아니라 깊이로 이어지길. 멋을 부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품격으로 살아가는 시대다. 그 품격의 첫걸음은 옷차림에서 시작된다. 나는 매일 아침 셔츠를 다린다. 그건 단순히 주름을 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내 마음의 책임을 다듬는 시간이다. 그 다림질이 끝나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세상 앞에 선다. 자유 속의 책임. 그것은 나의 마지막 경영 철학이자 인생 전체를 관통한 신념이다. 나는 오늘도 그 철학으로 산다. 깨끗한 옷, 고든 자세, 단단한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인간의 품격이다.